북한인권법 제3강이 되겠습니다. 북한인권법의 기본 원칙과 국가의 책무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법 제2조에서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인권법 제2조는 3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제1항에 보면은 국가는 북한 주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을 보면은 제1항의 전단을 보면은 헌법 제10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조항의 법적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조문이야말로 북한인권법의 핵심 조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이 헌법 제10조 전단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고 있는데 그 문헌, 구조와 내용이 아주 유사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북한인권법 2조 1항이 헌법 제10조를 반영을 한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북한인권법에서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입법론적으로는 노력해야 한다는 대신에 헌법 제10조 그대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의 통치권,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는 임의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노력해야 한다고 해서 노력을 허비되고 안 해도 이러한 재량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속적으로 반드시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항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론적으로는 이것은 헌법 10조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현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권은 천부인권, 생애적 인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여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는 다만 그것을 확인한 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인권법 2조 1항이 중요하고요. 이 존재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19년 11월 7일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어난 거지만은 그 탈북 청년들이 어부들이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서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다라는 죄명을 가지고 강제 북송한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이것은 바로 북한인권법 2조 1항에서 말하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민이기 때문에 인권이 확인하고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재판 절차도 없이 북한 지역으로 추방한 것은 바로 북한인권법 2조 1항에 위반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드릴 말씀은 많지만 우선 이 정도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네,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1항에서 보면은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직접 북한 인권을 보호 및 증진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하고는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이제 일정한 결과를 반드시 보장하는 결과 의무라기보다는 가용한 수단을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최선의 노력 의무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약간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은 아주 확고한 사법부의 입지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해서
가장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1996년 11월 12일 선고 판결입니다. 또 헌법재판소도 2000년도에 같은 취지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항시 유념을 해야 되겠고, 다만 현실적으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따라서 지금 이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그 1211항 이하에서 북한 정권이 반인도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R2P라는 보호 원칙인데, 어느 나라든 자국 주민을 인권을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때에는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북한은 유엔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서 국가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국 주민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중의 의무를 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헌법상의 3조, 4조, 10조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보호 원칙입니다. R2P 2005년에 세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원칙인데, 어느 나라든 자국 주민을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때는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 해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 북한인권법은 두 가지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상의 자국 국민이기 때문에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보호 원칙에 의해서도 보호를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이중의 의무를 지고 있고, 그것을 명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인권법 2조 1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2조 2항을 보면은 북한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인권 증진 노력이 한 축이고, 다른 하나에서는 축에서는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함께 가고 무슨 저촉이 안 되면은 뭐 좋은데, 이게 무슨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실제로 발생한 사례는 대북 전단 살포의 경우에 이게 지금 어디에 그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해석이 나오고, 또 정부에서도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좀 그 대응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긴장 관계 설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한번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에 관해서 논문도 쓰시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2조 2항이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2016년 3월 2일 통화될 때 당시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진영과의 첨예하게 대립해서 하다가 그분들의 주장을 수용한 중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법은 해석을 할 때 문헌 해석이 중요합니다만, 또 목적론적 헌법 합치적인 해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 북한인권법은 2조 1항이 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원칙은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항에서 아무리 평화를 얘기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얘기하지만은 1항의 원칙이기 때문에 1항에 저촉되는 그러한 해석은 어렵다. 그래서 인권과 평화 또는 대화, 이것이 긴장 관계에 있을 때는 어디까지나 인권 없는 평화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인권과 조화되는 범위에서 평화, 정착 또 남북관계 발전을 우리는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헌법상의 근거가 분명합니다. 헌법 4조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바로 인권입니다.
민주와 인권이 전제되지 않는 평화, 통일은 우리 헌법에 상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조 2항도 이와 같이 목적론적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인권과 긴장이 될 때는 인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남북관계 발전 또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북정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하신 말씀의 취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남북 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정책 노력을 병행한다고 할 때 이 목적 조항이라든가 또는 그 인간의 존엄과 같이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이 조항을 북한 인권 제2조 2항을 북한 인권을 평화 정책에 대화적 종속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접경 지역 주민에게 어떤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그 경우에서 비례적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하지만 그런 위험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인권을 우선시하는 해석이나 법 실천이 타당하다. 그런 입장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그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지금 이제 4대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2022년부터 활동하고 계신 거로 아는데 맞나요? 2024년이죠. 네. 그 전에 토마스 오야 킨타나라고 그 남미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견해를 보면은 인권과 평화에 관해서 아주 잘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나 혹은 북한 주민의 권리 존중이 동반되지 않는 어떤 평화 합의, 비핵화 합의는 진정한 평화 합의라고 볼 수 없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담보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비핵화 및 평화 협상 시 평화 문제를 다룰 때는 인권 문제를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입장과 궤도 같이 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주 전적으로 토마스의 킨타나 견해 동감을 합니다. 그 정확하게 우리 북한 인권법이 올바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또 그래서 이 남북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런 북한 인권 문제도 좀 앞으로 다뤄야 되는데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좀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남북 대화가 있을 때 그 동안에는 북한 인권 문제는 아예 배제를 시켰는데 뭐 납북자, 언자 국군 포로라든가 혹은 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라든가 탈북 및 강제 송환 금지라 이런 것도 뭐 이제 앞으로 남북 대화가 되면 그런 것도 좀 조금씩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북한 인권법 7조에 아마 남북 인권 대화 추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좀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역대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가 뭐 평화를 앞세워서 북한 인권 문제에 좀 소극적이고 침묵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1년 뭐 한 2개월 넘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제2조 1항에 명시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노력 의무를 다 하고 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인권 기록센터의 인권 침해 조사 기록 보전, 납북자, 업무자, 국군 포로와 이산가족 관련 업무,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등 이 부분을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좀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8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대북 정책에서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최상의 가치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인권을 독립적인 상수로 확신적인 정책 목표로 전혀 제시하지 않고 평화만 지금 강조하고 있어서 이것을 인권을 종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5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 계획에는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3대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대북 정책의 핵심 요소로 삼겠다는 원칙은 나타나지 않아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또 셋째로 헌법재판소가 이미 2023년 9월에 이 포괄적인 대북 전단 금지는 위헌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 주민에게 분리 위험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금 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지 포괄적으로 대북 전단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을 아주 포괄적으로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넷째로 북한인권법의 핵심 집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시행 10년, 다음 달 9월 4일 10주년이 됩니다. 시행. 한 번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통일부가 그동안에 14번이나 촉구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한 번도 출범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서 조속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국립북한인권센터가 마석에 설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나가지고 대폭 삭감이 돼서 그것도 지금 되지가 않고 있고 여섯째로 2025년 11월에 통일부 조직 개편이 돼가지고 실장급 전담 조직인 인권인도실을 그냥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통일부에서 북한인권과 그냥 반신불수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고 일곱 번째로 또 법률상 명칭인 탈북민들 북한 이탈 주민을 갑자기 탈북민 대신 북형민이라고 명칭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탈북민 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 사실상 간접적으로 이 북형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북한 이탈 주민의 정체성을 지금 흔들고 있는 아주 좌시하기 어려운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은 엄격하게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남북대화에서 북한 인권을 공식적이고 상설적인 의제로 다루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북한인권법 7조는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진하여야 한다. 그 의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부터 인권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겠고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돼서 북한인권 정책과 핵심 법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적 미흡을 넘어서 북한인권법 2조 1항의 법률상 의무 위반으로 평가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냥 명쾌하게 시작하시고 아주 정부의 그 태도나 이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2조에 보면 마지막 제3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북한인권 그 증진 예산이 많이 축소된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이 2조 3항의 의무를 좀 온전히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2조 3항은 모처럼 그 2조 1항, 2항과 문헌상의 의무 정도가 강합니다. 1항, 2항은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3항은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야말로 의무로 그냥 명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조 3항은 우리가 유의해야 되겠다. 이건 직접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2조 3항을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북한인권법, 북한인권 증진이 되려면 필요한 적정한 규모여야 됩니다. 예산이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런데 현 정부가 제3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보면은 2026년도 정부 안에는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예산으로
136억 원이 제시되었지만은 여기는 이산가족과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관련 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금액 전부를 북한 인권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순수한 북한 인권 증진 사업이 얼마가 편성된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립 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결국에는 추진 사업이 3억여 원, 3억 7,80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전년도보다 약 97%가 감소한 규모라고 해요. 물론 여기에는 시설 건립비가 빠진 영향이 크지만은 이 수치만으로도 곧바로 상황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시설비를 제외하더라도 실제 북한 인권 단체들이 추진하는 협력 사업이 전 정부에 비해서 대폭 감소했습니다. 개별 사업의 최종 예산과 집행력을 확인해야 정확한 규모를 확정할 수 있지만 협력 사업의 수와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민간 단체 사업들이 지금 북한 인권 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유감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이제 뒤에 말씀드리지만 북한 인권 재단이 조속히 설립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북한 인권 재단을 통해서 북한 인권 단체들과의 협력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 3항 위반 사항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법의 제2조의 1항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노력 의무, 또 3항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마련, 확보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또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 우리 그 북한 인권 단체들이라든가 또 야당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뭔가 어떤 액션을 어떻게 취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견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게 참 2조 3항이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노력이 아닙니다.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실상은 어떠냐?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지금 북한 인권 사업은 상당 부분이 북한 인권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돼가지고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미국의 NED라고 있어요. 민주화기금, 국민민주화기금인데 몇몇 북한 인권 단체는 그 같은 미국의 기구로부터 재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그 밖의 단체들은 거의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 단체들 또 뜻 있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헌법기관이고 입법기관인 국회에 이 부분을 북한인권법 2조 3항 재원 마련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홍보하고 워치로그가 돼가지고 감시하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는 9월 4일이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99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 북한인권법이 정상 가동이 되도록 촉구하도록 의견을 드려서 촉구한다는 답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299명 중에서 50여 분이 지금 회신을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을 지금 압박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과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이 보편적인 가치인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고 있는 것이냐 알 수 있게끔 저희가 하려고 그래서 오늘 2028년 총선을 비롯해서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알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북한인권법이 법의 문제고 또 이 법의 올바른 실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우리 변호사님이 속한 변호사 단체, 한변이라든가 또 그동안 또 많은 활동한 이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민 여론을 조성하고 또 언론도 좀 움직이도록 하고 정치권도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데 있어서
앞으로도 그동안도 해왔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활약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북한인권법 제2조 북한인권법의 기본 원칙과 책무에 대해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변호사님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